꾸준히 함에도 불구하고 팬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건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꾸준히 하라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진짜 즐거운 주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즐겁지 않은 주제를 선택하고 나면 결국엔 중도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버티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어서 내가 진짜 즐거운 주제를 찾는 게 이제 1번인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고 기록을 통해 성장하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는 제가 블로그나 퍼스널 브랜딩과 같은 그런 SNS 마케팅 관련한 그런 강의나 컨설팅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나 저자들의 매니지먼트, 그리고 소상공인 마케팅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문화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스튜디오라든지 서점 같은 것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선 저는 관심사가 되게 많은,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직업을 오랫동안 가져가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살 때부터 진짜 엔잡러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부터 이제 20살 때 가졌던 직업이 뭐 3-4가지씩 했었어요. 대학 다니면서 조교도 하고 웨딩 촬영 알바도 하고 그리고 백화점 점원도 하고 그리고 학생으로서 활동도 하고 이런 정도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30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이 됐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바람이 있었는데, 직접 30살을 맞이했을 때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인생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고,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해줬던 게 뭔가 찾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홍보하고 알리고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걸 되게 잘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일기를 되게 많이 썼었고 기록하는 걸 좋아한다는 습관이 있었고, 또 연극영화과 촬영 전공이어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걸 알고 그걸 접목시킬 수 있는 직업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 이렇게 블로그와 SNS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게 이제 여러 가지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많은 걸 소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 이거 되게 소개 잘한다, 내 것도 한번 해줘봐 하면서 다양한 쪽으로 이제 소개 제안이 들어왔고 그게 이제 수익의 일부가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책 한번 홍보해 달라 해서 책을 많이 홍보를 해드렸더니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 남의 책만 팔지 말고 너 책 한번 써서 한번 책 내보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주셔서 그때 겁도 없이 이제 블로그 투잡됩니다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제가 강사로서 뭐 컨설턴트로서 이렇게 SNS 마케팅 전문가로서 또다시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고 움직이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 외로 저는 잠도 조금 없는 편이고 체력은 원래 타고난 체력이 좋기는 해요. 근데 따로 이제 시간 관리라거나 체력 관리하는 건 없지만 저는 저만의 오히려 반대로 제가 지치거나 힘들거나 할 때 저의 에너지 체크 같은 걸 항상 잘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는 회복하는 저만의 회복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시야가 이렇게 밝은 빛을 보는 거나 너무 큰 소리를 듣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체력이 떨어지거나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이제 소리나 빛 같은 걸 잘 차단해줘가지고 저의 이제 회복을 빠르게 돕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제가 기분이 좋아지고 또는 체력이 좋아질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런 환경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즐거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재밌는 일을 하면 사실은 지치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걸 어떻게 만나게 되면서 제가 진짜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도 돈을 벌고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진짜 행복하고, 그게 결국에는 체력 유지를 하고 또 저의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요, 자신이 진짜 즐거운 주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블로그는 끈기 있게 계속 꾸준히 끌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내가 즐겁지 않은 주제를 선택하고 나면 결국엔 중도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버티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어서 내가 진짜 즐거운 주제를 찾는 게 이제 1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진정성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블로그도 역시나 나를 브랜딩하는 채널 중에 하나이고 나라는 사람을 팔게 되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진짜 믿고 내가 정말 좋고 내가 진짜 소개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쓰는 글과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돈을 받거나 어떤 대가를 받고서 하는 어떤 상업적인 것들의 색깔에는 차이가 확실히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많이 유지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로 좋고 내가 추천해주고 싶을 만한 나라도 쓰겠어, 나라도 하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진정성 있게 끌고 온 게 또 성공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블로그라는 거를 할 때 내가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안에서 친구를 사귀고 그 안에서 관계를 쌓다 보면 나의 어떤 책임감은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고 이러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갖는 타인의 기대심 같은 것들이 나를 또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제가 되게 멋있는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29살 때까지 13가지 직업을 헤매면서 진짜로 많은 그런 진로에 대한 탐구를 했었거든요. 근데도 실패를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세인쌤이, 제인쌤이 저의 롤모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제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예를 들면 뭐 경력 단절로 애들 키우면서 집에서 되게 무력하게 있었던 분들이 자신의 직업을 얻게 되고 또 스토어를 열게 되고 그런 모든 기반이 블로그 마케팅을 배우면서 시작했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자기가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20대 젊은 분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퇴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에는 이제 두려움이 되게 컸던 거죠. 그래서 업이랑 같이 병행해 가면서 그런 여행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스팅으로 이어갔는데 그게 결국에는 업으로 연결돼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즐겁게 여행 다니면서 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벌이도 좋아요 하면서 얘기해 주신 게 한 월 1,0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분이 진짜 행복한 표정으로 자기가 꿈을 찾고 그리고 이제 삶의 어떤 질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거는요, 정확하게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꾸준히 함에도 불구하고 팬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건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네, 무조건 꾸준히 하라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열심히 하는데도 그거에 대한 성과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어떤 콘텐츠의 결이라든지 주제라든지 또는 타겟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중에 뭔가 틀어진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럼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 결국에는 벤치마킹해서 내가 그 블로그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예를 들어 내가 여행의 탑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여행의 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그러면 본인의 블로그의 꾸준한 글과 그 사람이 꾸준히 하는 것에 양과 질이 되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겠구나 라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저한테는 이 NKYU 만난 게 진짜 은인 같은 그런 플랫폼이었거든요. 저도 물론 블로그 마케팅에 그 당시에도 한 9년 차 정도 뭐 강의나 컨설팅이나 뭐 10년 이상의 블로그 활동을 이어왔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김미영 대표님 그리고 MKYU라는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 저를 이제 끌고 올라가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견인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 전화를 받으면서 느낀 건 무조건 감사였던 것 같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처음에 저를 끌고 가 주심에 대한 감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열정 넘친다. 그거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NKYU 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 친구로도 또 블로그 이웃으로도 다 이어지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메시지도 되게 많이 오시고 질문도 정말 많이 오시고 그 열정 가득하시고 배우시려는 의지가 너무나 대단하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그런 그 수강생 분들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면서 저도 앞으로의 그런 블로그 강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되도록 하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제가 아는 걸 다 집어넣었어요. 예. 저는 10년 동안 제가 블로그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걸 다 때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너 그거 다 알려주면 너 뭐 해 먹고 살래?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때문에 내가 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로 그런 현실이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유지될 수 있게 저는 계속 이제 리폼 강의를 계속 할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계속 전달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 한도안에서의 최선을 넣었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블로그라는 채널은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변화하는 중에서도 이건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제가 진짜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의에 녹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가 지나도 이 강의는 지금 들어도 그 말이 맞네? 라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넣으려고 노력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수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